요 며칠 새 대통령실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이 해명이 엄밀한 진실 규명 끝에 나온 해명인지는 좀 솔직히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분인데요.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뭐 덕분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연장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영우 전 의원이 진단하기를 지금의 상황이 2016년 그 탄핵 직전의 상황하고 되게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단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은 스타일이 완전히 좀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뭐 괜히 은둔. 그렇죠. 그죠? 뭐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왕명출납을 문고리 3인방 통해서 했으니까요. 왕명출납. 그 델피의 신탁처럼 뭐라고 말씀하신다. 뭐 그랬죠. 그리고 문고리 3인방한테 그 파트를 나눠줘 가지고 예를 들어 권력기관 뭐 비권력기관 경제 파트 내부 뭐 이런 것들을 그 경계를 설정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말고 그때는 숨어 있는 비선이 최서원 씨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면 지금 드러난 비선이 말하자면 여사이고요. 뭐 팔상시 그러는 게 과연 그때 십상시만한 것이냐 혹은 문고리만한 것이냐 그거는 아직 드러난 바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뭐 용산 내부에서 회의한 결과가 거의 실시간으로 여사한테 보고가 되고 또 거기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뭐 대통령 뜻과 뭐 혼동된다거나 믹스된다거나 해가지고 국정에 또 반영이 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카더라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당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만나주고. 이제 이것도 비슷하고. 일단 이제 그거는 그 용산 내부의 일인데 네. 그때 비슷하게 가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렇게 진단하시고. 예, 청와대까지는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방벽이 쳐져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했었는지 그게 국정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이제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당시를 반초해 보시면은 유시민 원내대표한테 배신자 유승민 라벨을 씌워가지고 쫓아내고 그리고서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이 친박이라고 하던 원유철 원내대표였죠. 김무성 대표는 패싱하고 원유철 원내대표하고만 소통을 했습니다. 진짜 비슷하네. 예. 지금은 어쨌든 추경호 친윤하고만 소통하고 미운털 박힌 한동훈은 대표. 패싱 내지는 모욕을 하죠. 거기서 이제 김무성을 내보내고 이제 찐박 이정현 이 대표로 들어와서 이정현 지도부가 되는데 그때 이제 막 태블릿이고 뭐 터지기 직전이고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뭐 손가락에 뭐 장을 지지겠다 단식 뭐 그렇게 한 거를 해봤지만 이미 당은 4분 오열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당내 투톱을 차별화해 가지고 한쪽하고만 소통하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당이 양분될 수가 있다. 그러면 단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있고 뭐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끊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요? 그건 뭐 대통령 마음이죠. 그래요?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네. 근데 왜냐하면 거기 우리는 선출 안 했는데 거기가 우리 국정에 얼마나 관여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 비선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걸 드러내야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어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방법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필수 요소다. 예, 필요 조건. 그래요. 네. 할까요, 근데?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단정을 하시네. 돈 받더라도 그냥 가겠다. 업보다. 그런 발언을 했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은 카더라거나 추정이거나 전원이잖아요.
상당 부분이.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밀하게 알아봐라는 지시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갔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경로하시니까 예.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나 보죠. 선술 방법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 경로하시더라도 거기에 맞받아쳐 가지고 이러면 다 죽습니다라고 직을 걸고 예. 끝까지 예. 이걸 관철시키는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용산에 그런 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단장님의 진단에 따르면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지를 조사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 올리고 조치 건의하는 파트가 공직기강 파트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정수석실 만들 때 뭐 여론을 뭐 더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수석실 생겨가지고 여론 수렴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점점 멀어지죠. 네. 공직기강은 민정수석실 밑에 있고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수석과 의기투합이 돼 가지고 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저 용산 내에서는 예. 예를 들어 뭐 휴대폰도 보자 그럴 수 있고 예. 뭐 미감도 할 수 있고요. 예. 미감이랑 미행감 씨 예, 얘기하면 예, 예. 왜냐하면 거긴 특수 권력 관계니까 들어올 때 그거 다 사인하고 들어오니까요. 어쨌든 조금 냄새 난다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밤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책상 서랍을 따기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다 그 서약서 쓰니까.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제외한 예. 나머지는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분위기가 쌓이시겠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했냐라고 또 경로하시고 교체하고 그럴 수 있을지언정 예. 지금은 그런 정도의 결기 음. 뭐가 필요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서 좀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관적 공사 의혹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게 김호진 전 비서관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호진 전 비서관은 모르쇠로 그냥 계속 일관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대통령실에서도 네. 일단 전직 비서관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전직 비서관이라도 예.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그렇지만 그 사무실을 예. 가가지고 저 서랍 딸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건지 김호진 전 비서관이 그러니까 나는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메일도 보고 그러니까. 예, 뭐 서류도 보고 예. 또 거기 남아 있는 그 직원들 예. 불러가지고 실무자들은 있을 거니까. 예, 물어도 보고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의지 문제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네요. 결국은. 의지보다는 의지에 반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예, 왜냐하면 이거 해봐라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네. 잘릴 각오하고. 근데 단장님은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땐 그건 그렇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그때 이제 십상시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너서클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끼리만 이제 3인방하고 해서 본청과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하고 해서 나머지 실장들이나 수석들이 거의 형용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뭐 미감도 좀 하고 네. 뭐 책상도 좀 따고 네. 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보고서도 올리고 그 좋은 뭐 잘했다고 칭찬을 참 많이 들었겠죠, 그죠? 잘리셨잖아요. 그 결과가 잘리셨잖아요. 예, 꼬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누군가는 해야지 그래도 어쨌든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 비록 잘리시긴 했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칭 총대를 매셨잖아요. 아니 그거 하라고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죠. 왜 없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격려해서 그런 걸까요? 무서워서? 아니 여기서 조금만 더 견디면 어디 뭐 공공단체 뭐 또 뭐 3억 꿀 빠는 자리 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낙하산 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저기 용산의 공식 라인, 공직기관을 중심으로 한 라인을 활용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 감찰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지금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꽉 틀어주고 계시는 네. 그 비서실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은
네가 왜 용산에 대고 뭐 왜 관여하냐. 예. 예, 그 용산 간섭이 되는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특별감찰관이 뭐 필요 있다 없다. 아니 저는 이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피부가 벗겨지고 하면은 감염이 되고 뭐 농이 생기고 다치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대통령 부부 VIP는 피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면 옷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피부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쭉 갈라지잖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예전에 여기 신원집중 나와서 제가 친인척 팀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 같은 민간인이 자꾸 교류하고 따라붙고 뭘 제의하고 한다는 첩보가 있을 때는 그 민간인 찾아가지고 네. 단념하게 하는 그런 역할. 당신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이제 경고도 주고 보고 있어. 하는 거죠. 불나방을 쫓는 거. 그게 일단 예방작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부 단속은 공직기강으로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뭐 쭉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내부를 다 잡고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뭐냐. 물론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감찰 한번 하면 1개월 내에 끝내야 되고 그거 연장하려면 그때마다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윤 대통령 같으면 허가 안 해줄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은 특별감찰관의 가장 큰 효용점은 뭐냐면 이건 감찰입니다. 그래서 수사하듯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럴듯한 풍문만 있으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죠, 몸이. 네네네. 뭐 수사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검찰 말고 감사원이 따로 있잖아요. 네. 양쪽이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뭐 한 방에 다 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필요하다. 정리를 하면 근데 특별감찰관은 받아들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용산대부의 공직기강은 안 움직이고 있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데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고 네. 개혁신당이 벌써 특검 중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예, 제가 한번 제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 특검안은 국힘 쪽에선 그 특검 선정에 전혀 관여도 못하고 네네네. 뭐 조국당 진보당하고 민주당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우리도 뺐어요. 심지어는 사흘 안에 임명 안 하면은 연장자를 뭐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간주하는 이런 뭐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저는 그게 얼마나 더 백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한 번 나오면 그런 게 수사 대상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14개나 돼요. 그러니까 3자 특검이나 어쨌든 국힘에서도 이 정도는 공정하다라고 할 만한 내용 그리고 수사 대상에서 야 이거는 아니잖아 라는 걸 좀 빼가지고 수정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친한 쪽에서는 이렇게 할 마음이 있지만은 이거 얘기 먼저 꺼내면은 배신자로 찍혀서 그게 겁나가지고 먼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시동 걸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거는 니네가 얘기를 해야 손뼉이 마주치지 우리가 지금 법안 냈는데 또 이걸 수정을 안 할래? 그러니까 빨리 네. 갖고 와.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은 조금씩은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중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일한 정상 정당인 우리 개혁신당에서 내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벌써 끝났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